최근에 5배 레버리지 ETF 최악의 아이디어 비판 속에 출시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에 단일 종목 5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를 하려고 지금 승인 신청을 냈다는데요. 과연 이게 출시가 되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레버리지 ETF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3배 레버리지 특히나 TQQQ나 SOXL 그다음에 삼슬라, TSLL 뭐 이런 ETF들 좋아하시는데 과연 이 ETF에 이런 문제점과 그다음에 위험성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제 경험에 빗대어서 존 버나드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렇게 한번 조언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볼레틸리티 이 영어 뜻도 진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운용사에서 이 5배 ETF를 출시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승인 신청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배 ETF라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도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10% 하락하면은요 레버리지 ETF는 50%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EC에 승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허가서를 냈다는데 승인서를 냈다는데 신청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26년에 출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한번 보셔야 되겠죠. 2025년 10월 미국 자산운용사 볼레틸리티 쉐어즈가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5배 레버리지 ETF 상장 신청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레버리지로 여기에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변동성이 강한 변동성이 큰 자산을 일일 수익률 5배로 추동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SEC가 승인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대 배율은 2배였거든요. 2배였으며 3배 레버리지조차 승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5배의 레버리지 신청은 업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최대 2배까지는 해줬는데 TSLL이나 테슬라 2배나 아니면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런 거를 해줬었는데 3배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한 방에 5배를 이렇게 지금 승인 신청을 했다는 게 업계에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0월 14일 날 SEC에 총 27개의 고 레버리지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볼레틸리티 쉐어즈에서. 그래서 보면 이 중에 5배 레버리지 상품은 9개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테슬라, 엔비디아, AMD, 아마존, 코인베이스, 서클, 알파벳,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팔란티어, 그리고 4개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거를 5배 추종하는 일일 수익률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3배 또한 3배 레버리지 상품도 동시에 신청되어 레버리지 ETF 시장에 공격적인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SEC 규제 완화와 자동 승인 가능성이 있냐? 그래서 이걸 승인해 줄 건가?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면은요. 이번 신청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SEC의 최근 규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EC는 2025년 9월 암호화폐 현물 추종 ETF 심사 기간을 최대 27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했으며 이 기간 내에 SEC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장되는 구조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5일만 지나면 자동으로 상장된다 하면서 만약에 신청서에 따르면요 25년 12월 29일 이 자동 발효일에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동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요 5배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나라 민족이 진짜 화끈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5배 레버리지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나 이거 되면은요 엄청나게 이 서학개미들이 달라들 것 같다. 근데 그러나 SEC는 이러한 제품의 승인 여부가 불확실하다, unclear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SEC의 브라이언 데일리 이 지금 투자 관리 부분 국장은 이들 상품이 일반적으로 레버리지의 2배로 제한하는 파생상품 규칙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대로 가면 아마 상장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업계의 반응을 보면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EC가
3배도 승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거 5배를 시도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례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고요. 암호화폐 분석가는 이 소매 투자자에게 알트코인의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아이디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모닝스타에서도 지금 이러한 초고위험 상품의 주요 용도는 투기적 일중 거래에 있으며 그 이상은 거의 확실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5배 레버리지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승인 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해외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례를 조금 보자면요. 레버리지 ETF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아까 볼레틸리티 쉐어즈가 5배 레버리지 빅테크랑 암호화폐 단일 주식 이거를 냈잖아요. 대거 신청을 했는데 SEC가 승인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금 입장을 냈고요. 그 다음에 나온다가 아니라 지금 신청 단계입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 5배 레버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TQQQ도 있는데 5QQQ도 영국에 상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슬라도 영국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테슬라 3배 레버리지.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이나 아시아에는 단일주 레버리지 2배, 최대 2배 가이드라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배는 불가하고 홍콩 아시아에도. 근데 홍콩에 상장된 데가 2배 레버리지 삼성이랑 그 다음에 어디죠? 삼성이랑 하이닉스인가 이런 거 있거든요. 홍콩 여기 자산운용사 있어요. 저한테도 엊그젠가 저번 주엔가 저한테도 메일 왔더라고요. 그런 거 소개하는 메일이 왔어요. 삼성이랑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인가 이거 2배 레버리지를 홍콩에 상장된 ETF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도 그때 대해서 좀 알았거든요. 잘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런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상장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ETF 있잖아요. 그냥 지수 추종 ETF 2배 레버리지까지는 사전 교육과 예탁금 요건으로 규제가 있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거 존 버나드도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TQQQ나 SOXL 이거는 제가 대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TSLL도 이번에 테슬라가 저번 언제죠? 하여간 폭락했을 때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존 버나드의 레버리지 ETF 투자 현황을 보면은요. TSLL 있잖아요.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이거가 아마 테슬라가 $200 때 폭락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150% 지금 현재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QQQ는 이거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분할 매수, 요즘은 분할 매수 안 해서 조금 죄송한데 제가 너무 고점이라 생각해서 언제 조금 수량을 줄일까 오히려 생각 중이거든요. 줄이고 오히려 금을 더 살까 아니면은 지수 추종 ETF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더 가져갈까 고민 중이에요. 그다음에 속슬은 올해 다 팔아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 너무 변동성이 크는데 근데 67% 그러니까 이게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가 TQQQ거든요. 그래서 이게 143%. 나름 괜찮죠. 저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TQQQ가 4년 이상 했는데 어떻게 네가 수익이 나냐? 이게 80% 70% 이상 폭락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영상 예전에 2, 3년 전에도 올려놨습니다. 4년 전에도 올려놨었나? 분할 매수한다. 나는 분할 매수로 꾸준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무마하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QQQ는 지수 추종, 그러니까 TSLL처럼 그냥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아니니까 지수 추종이니까 아무리 폭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나게 변동성이 물론 크겠지만 이 단일 종목보다는 크지 않으니까 저는 분할 매수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은 장기 차트를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꾸준히 분할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번 강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레버리지 ETF 이걸로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조언을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잡다한 걸 많이 하고 있어서 근데 중간중간에 제 영상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 남기시거나 아니면은 뭐 영상 중간에 제가 이렇게 TQQQ나 SOXL 얘기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은요 제가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와 멘탈 조절 이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셔라. 그리고 비중도 특히나 여기에 막 몰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5배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일 리밸런싱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ETF는
기초 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목표 배수로 추정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5배 레버리지 ETF는 지금 보면 기초 자산의 1%가 상승하면 ETF는 5%를 상승하고 1%가 하락하면 5%를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현하기 위해서 선물, 수합, 옵션, 파생 상품을 활용하여 매일 종가 기준으로 목표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재조정, 리밸런싱을 한다. 뭐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하니까 이런 거 맞추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일일 리밸런싱 구조는 단기 수익률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매일 레버리지를 재설정하기 때문에 수일 이상 보유하면 실제 수익률이 기초 자산의 5배와 크게 달라진다. 왜냐? 이자나 레버리지 쓰면은 차입 비용이나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5배, 기초 자산 수익률의 5배랑은 완벽하게 다르게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더 깎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시 청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장 폐지 위험이 당연히 이거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갑자기 날벼락 맞으면서 상장 폐지 당할 수 있거든요. 5배 레버리지 ETF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기초 자산이 하루에 20% 이상 하락하면 ETF 가치가 영원히 되어 즉시 청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테슬라 주가가 2020년 9월 8일 하루 만에 21.06% 폭락한 사례가 있으며, 리플, XRP는 25년 10월 10일 미중 갈등 여파로 15.4%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즉시 청산 위험이 있고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5년 10월 9일 AMD 주가가 38% 급등하면서 유럽에 상장된 인버스 있잖아요. 3배 인버스가 AMD ETF가 완전 청산되어서 투자자들에게 전액 손실을 입힌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버스이기 때문에 38% 급등하니까 인버스라서 이게 내려가는데 베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3배 인버스라서 이것도 청산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 ETF는 약 300만 달러 규모였으며 지금 순 자산 가치 0으로 떨어져서 이러한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공지했다. 그래서 이는 5배 레버리지가 상용화될 경우 얼마나 빈번하게 청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이 5배 레버리지 이거는 진짜 자산 운용사만 아마 돈 벌게 해주는 구조이지 않을까. 수수료랑 이런 거 레버리지 비용이랑 그다음에 이거 청산 당하면 이렇게 다 큰 손들이 다 먹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손들이 좋아하는 이런 레버리지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좀 시각화한 건데요. 시나리오인데요. 여기 보시면 횡보를 한다고 해요. 지금 2% 올랐다가 2% 떨어졌다가 2% 올랐다가 2% 떨어졌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00%에서. 그래서 결국 횡보를 해서 10일차 되면은 그냥 그대로 본전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5배 레버리지는 5배 올랐다가 또 다음 날엔 5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거기서 5배 올랐다가 5배 떨어지고, 이렇게 횡보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쭉 우하향하죠. 여러분들의 이런 자산 가치가 깎여 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수수료까지 더해서 깎여 버리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횡보하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장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깎일 수가 있으니까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변동성 감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감쇄 효과라고 이런 게 있다는데요. 레버리지 ETF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 변동성 감쇄 또는 복리 손실 현상이다. 그래서 시장이 횡보하거나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 기초자산 가격이 원위치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ETF는 손실이 누적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자면, 기초자산이 100에서 시작해서 아까 지금 첫날에 10% 하락하고 둘째 날에 11%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원위치로 돌아왔다고 가정을 하면요, 5배 레버리지는요 첫날에 50% 하락을 하고요, 10에서 50% 하고요, 둘째 날에는 55% 상승. 그래서 이제 77.5, 기초자산 제자리지만 ETF는 22.25% 손실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 있으면서 과연 이게 5배 레버리지는 진짜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특히나 단일 종목은 미친 듯이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산이 10일간 아까 말씀드렸죠, 2%씩 2% 내외씩 반복해서 횡보장으로 가면은요, 기초자산의 0.2% 하락에 그쳤지만 지금 5배 레버리지는 4.9% 손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는 변동성이 클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에서 결코 5배 레버리지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높은 비용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파생 상품 거래 비용, 그다음에 일일 리밸런싱 비용, 그다음에 높은 운용 보수로 인해서 연간 10%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그냥 보수만 10%
이상 발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볼레틸리티 쉐어즈에서 2배 비트코인 이 BITX 이게 지금 1.85%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IBIT 여기에 지금 0.25%에 7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5배 레버리지 상품은 이보다 더 높은 비용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으로 진짜 자산 운용사가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 레버리지 ETF 시장과 동향을 보면서 청산 사례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10월에 지금 암호화폐가 대규모이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 발생했죠. 이 도널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말 동안 이 193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 중에 XRP 관련 청산 규모만 약 7억 달러에 달했고요. 그다음에 JP 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0월 10일 장 마감 시에 레버리지 ETF에서 약 260억 달러 매도가 전체 시장을 더욱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짜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는데요. 진짜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확실한 사례 여기 아까 말씀드린 10월 10일 날 암호화폐가 지금 다 대규모의 청산이 이렇게 일어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24시간 만에 160만 명의 거래자가 청산당했다. 24시간 만에 190억 달러 레버리지가 청산당했다. 그런 이는 이전에 9배에 달하는 기록이다. 엄청나죠. 이게 굴리는 이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금액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배 레버리지 ETF가 근데 신청이 또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레틸리티 쉐어즈 말고도 지금 많아요. 지금 여기 쭉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QQQ 프로쉐어즈 그다음에 디렉시온이랑 하면 렉스 뭐 이런 데에도 이제는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기초 자산으로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렉스쉐어는 한 번에 59개의 3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펀드도 신청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신청 열풍입니다. 왜냐? 프로쉐어즈랑 디렉션이랑 이런 데가 이 레버리지 TQQQ랑 SXL 뭐 이런 걸로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수익을 챙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아는 뭐 뱅가드나 S&P 이런 데 있잖아요. IVV 이런 만드는 운용사 거기는 또 SEC가 니네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절대까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지 마라.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S&P 500이나 그다음에 뱅가드 이런 데에서도 3배 레버리지나 5배 레버리지 출시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런 장난하면 안 된다. 이 중소 운영사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줬다는 이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 급증에는 2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인 TQQQ 3배 레버리지 있죠. 나스닥 100 이게 지금 22년 2월 기준 30억 8천만 달러 자금이 유입되어서 지금 설정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기가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이제 상패율이라고 하죠. 폐쇄율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는데 상패율이 일반 ETF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닝스타 2024 데이터에 따르면요 레버리지 앤 인버스 ETF가 지금 보면 52%가 상폐된 반면 일반 ETF는 폐쇄율 상폐율이 3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상폐된 ETF의 평균 존속 기간은 5.4년이었고요. 그다음에 평균 운용 자산은 5,400만 달러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들은 5배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청산 사태가 거의 almost inevitable 그러니까 거의 불가피하다. 문제는 언제 발생할 것인가. 그러니까 단일 종목 5배 레버리지는 아마도 변동성이 발생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닷컴 버블이나 아니면은 뭐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면 이거 100% 청산당한다. 그러니까 언제 발생할 것이지 거의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지금 보면요, 지금 레버리지나 이 부채 증거금에 대한 이 증거금 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9월에 미국 투자자들은 추가로 670억 달러 규모의 증거금 부채를 인수하여 총 부채 규모가 1조 1,300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다고 하면서 그 사이 5배 레버리지가 이제는 SEC에 제안을 했죠. 신청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레버리지는 지난 2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했으면 레버리지가 이렇게 증가했다. 그래서 이는 2020년 팬데믹 이후 나타난 상승 속도와 비슷하다.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GDP 대비 마진 부채는 현재 2021년 최고치의 바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말할 것도 없이 위험 감수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두 AI 혁명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AI 혁명에 다들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 가계의 이 주식 투자 비중은 역대 최고인 52%. 그러니까 대부분 이젠 다 주식에 투자한다. 그리고 이는 2000년 최고치인 48%의 4포인트 뛰어넘는 수치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랑 거의 맞먹는 주식 투자 비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 비율은 2008년 최저치보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몰려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개미들이 몰려들고 있으면 이게 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레버리지 부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여기 나와 있죠. 레버리지 부채가. 그리고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일까? 지금 레버리지 부채의 급증이 현재 얼마나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험 자산의 경우 가격이 더 격동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단순한 레버리지를 뛰어넘어 이제 더욱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이잖아요. 미국 옵션 총 거래량이 1억 800만 건으로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하면서 총 콜 옵션 거래량은 6,100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시장에 과도하게 노출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다 가지하에 질리고 있다. 상승에 질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열풍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정점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닷컴 버블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게 엔비디아를 자꾸 이거 에비타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 기술 기업을 살펴보면 주가가 오를수록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예상 에비타 있잖아요. 이게 월마트랑 동일한 27.5로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뭐 미스테리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월마트랑 이게 가치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버블이 아니다. 자꾸 이걸 예를 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해요. 진짜 이걸 믿어야 되는 건지 지표를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감을 믿어야 되는 건지 지금 긴가민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보면 투자자들은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수익원을 참고 있다니까 수익률이 다 낮아지니까 왜냐 연준에서 계속 돈을 풀고 그다음에 금리를 낮게 하고 그다음에 돈을 계속 푸니까 명목 자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디든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가장 매력적인 게 AI니까 AI에 돈이 계속 몰리면서 지금 뭐 그리고 AI랑 뭐 비트코인 이런 데다 계속 몰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10월 10일 날 이 비트코인 청산을 보면서 레버리지 청산을 보면서 우리는 위험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이제 집중해야 된다. 모두 다 이렇게 다들 수익에만 지금 집중이 되는 순간에 진짜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잘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배 레버리지가 나오면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비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다들 이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손실에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져나올 만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거 일반 투자자는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 트레이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이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끔찍한 상품이다. 근데 탐욕 때문에 이걸 할까봐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5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이거는 진짜 위험하고 끔찍한 상품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 투자가 가능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초단타 극단기 투자자 있잖아요. 당일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수익을 내서 이렇게 청산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게 조금 괜찮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액 투자자 전체 자산의 5% 미만으로 제한을 하면서 전액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5배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이 시장 방향성에 대한 강한 확신과 단타 매매 경험이 풍부한 전문 트레이더에게만 적합하다. 이게 다들 자기가 전문 트레이더로 이렇게 확신을 해버리니까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요. 실시간 모니터링, 이것도 단타하면서 모니터링 해야죠. 포지션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명확한 손절선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못 지키면은 만지시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 존 버나드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다들 똑같아요. 이거 다 못
지킵니다. 이 말대로 되면 이미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고 피터 린치가 다 돼서 저명한 투자자가 됐을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일반 투자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5배 레버리지가 혹여나 나온다 한들 절대 손대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배 레버리지보다 안전한 대안을 찾은다면 다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레버리지를 사용, 2배 레버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2배 레버리지 뭐 QLD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면은 괜찮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괜찮지는 않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낫다. 그 다음에 섹터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나스닥백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투자를 하면 그나마 레버리지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장기 상승 추세만 활용을 해야 된다. 상승할 때만 조금 단기적으로 먹고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 성공 사례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상승할 때 들어가갖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잖아요. 이게 10년간 700% 상승했을 때 2배 레버리지를 투자했다면 2800%를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고요. 양의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진짜 뭐 5배를 드시는 거죠. 2배 먹는 것처럼 2배 이상 먹는 것처럼. 하지만 매우 이상적인 상황이며 대부분 투자자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해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모닝스타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상장된 있잖아요. 3년 이상 존속한 레버리지 ETF의 절반 이상이 운용을 중단했으며 17%는 존속 기간 동안 가치의 98%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과연 그런데 이 5배 레버리지가 승인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쭉 읽어보면은요 승인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SEC가 지금 2020년에 트럼프 1기 때는 마지막 해에 3배 레버리지 신규 승인을 금지하는 프레임워크를 수립했으며 최대 2배 레버리지로 제한을 했거든요. 최대 레버리지 상품이. 근데 현재까지도 3배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단 하나도 승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뭐 SEC 국장도 제한된 3배 및 5배 레버리지는 아마도 2배 레버리지 제한하는 이런 정책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볼레틸리티 쉐어즈가 이걸 잘 조금 이 빈틈을 잘 노린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자동 승인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75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SEC가 75일 내에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발효가 되는데요. 이게 또 2025년 미국의 미국 정부의 셧다운 기간 동안 SEC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경우 자동 승인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다. 그래서 블룸버그 지금 이 사람에 따르면은요 지금 보면은요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라면 이런 일은 빠르게 중단됐을 것이라며 SEC가 복귀해 책상에 앉았다면 이를 막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워싱턴의 이제 당파적 교착 상태가 이러한 ETF 신청 및 출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커버해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폴리마켓에서 셧다운 있잖아요. 전국 폐쇄가 언제 끝날까 보니까요. 44% 이상이 11월 16일 이상. 그러니까 계속 된다는 얘기죠. 40일 이상 계속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무섭습니다. 이게 더 오래 된다고 하면 제대로 이거를 못하고 SEC가 그냥 자동 승인 법안으로 75일 지나서 승인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라서 이게 셧다운이 계속 더 오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것도 걱정이 좀 많이 된다. 그래서 향후 규제 방향을 보면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원래는 규제 완화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승인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2025년 10월 AMD 3배 인버스 청산 사태 이후 규제 당국의 경계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변동성 패닉을 촉발할 수 있는 ETP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5배 레버리지 승인 시 시스템적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과연 그래서 지금 5배 레버리지 ETF가 위험이냐 기회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이런 거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배 레버리지는 극도로 위험한 상품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하루에 있잖아요. 20% 하락 시에는 그냥 청산당할 수 있다. 원금 전액 손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횡보장에서도 변동성 감소로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그다음에 실제 레버리지 ETF의 청산 사례도 있잖아요. AMD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문가 컨센서스는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면 투자 금지다.
그리고 2배, 3배도 충분히 위험하고 5배는 기하급수적 위험이 증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단기 모멘텀 거래자에게는 높은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곧 칼날 위의 투자, 그러니까 작두 위의 투자라고 보죠. 우리나라 작두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 실수로 전 재산이 손실 위험에 존재를 한다. 손실 위험이 존재하고요. SEC 승인 가능성이 낮지만 규제 변화 시에 출시 가능성도 있다. 지금 셧다운이 오래되면서 연장되면서 혹시나 이제 진짜 75일이 지나서 출시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출시 시에는 투자자들의 위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버리지 ETF 5배 레버리지 ETF 지금 최악의 아이디어나 이런 걸 한번 봤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 출시가 되더라도 우리 같이 일반 투자자들은 만지지 말고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 얻을 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